봅시다.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고 얘기하는 걸 배울 건데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근의 위치를 배우기 전에 사실 1학기 때 뭘 배웠냐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걸 배웠어. 근의 분리. 근의 분리는 뭐고 근의 위치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들아 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0을 기준으로 그지? 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근의 위치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0 이외의 다른 상수 또는 숫자, 다른 숫자에 대해서 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근의 위치나 근의 분리나 둘 다 뭐냐면 실근의 위치 또 실근의 분리를 살펴본다라는 개념은 반드시 머릿속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습하는 겸해서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먼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0이라고 얘기하는 2차 방정식이 있단 말이야. 당연히 a값은 0이 아니겠지. 그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을 때 뭐 알파가 베타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전제의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뭐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 하게 되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용됐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두 근의 합은 0보다 큽니다. 그지? 왜? 둘 다 양수니까 두 근의 곱도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크거나 같아요? 중근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음수,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양수,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알파는 음수, 베타는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사용 안 하고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건 확인되고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서는 안 돼. 하나는 양수 하나 음수니까 0보다 크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우리는 한 근이 양수 한 근이 음수일 때는 요거는 판별식 D는 사용하지 않고 알파 베타가 곱이 음수다라는 개념을 접근한다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의 분리는 이런 개념이잖아. 관계가 있는 게 판별식하고 얘들아 판별식하고 뭐한 게 있다?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되는 근의 위치는 얘들아 근의 위치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걸 사용할 수 없다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는 근의 위치라는 걸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용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사용합니다. 그지?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는지 0보다 큰지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어떤 제한 범위가 주어지잖아. 그지? 제한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경계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의역이야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역 구간에 함수값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래프에서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이용해야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들만 예를 들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다가 보면 그거 이외의 것들도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두근 알파 베타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0이 될 수도 있어. 근데 K보다 큰 조건이라고 얘기해. 큰 조건. 알파 베타가 큰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런 뜻이거든. X축 위에 얘들아 K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저걸 어떻게 풀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함수로 그리는 거지. 함수로 이렇게 탁 함수로 그려놓게 되면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게 알파 베타가 큰 조건이니까 봐. 뭘 찾으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개념이야. 경계선이 얘잖아. 그지? 경계선. 정의역에 대한 개념이 K보다 커야 되니까. 그지? 원래는 모든 함수가 모든 정의역이 될 수 있지만 요 경계선이라는 K보다 크다라는 전제하기 때문에 K보다 클 때의 모습을 살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런 그래프도 되지만 이런 그래프도 된다라는 게 보이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F라고 얘기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에 대한 개념이니까 FK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K 값에 대한 함수 값은 여기 위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0보다 큽니다 라는 개념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요렇게 두 개만 하다 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그래프, 그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FK는 0보다 크잖아. 그런데 얘는 축이 여기 있고 얘는 축이 여기 있으니까 요걸 만족하려면 우리 축의 방정식의 X좌표는 뭔지 알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0보다가 아니라 K보다 크다라고 하는 형태를 이용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개념이야. 알았지? 그러면 요거하고 반대로 되는 뭐냐면 두근 알파 베타가 K보다 이번에는 작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주 쉬운 거지 뭐, 그지? 이런 말이잖아. X축이 있을 때 K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알파 베타가 여기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돼. 그래프 이용한다. 그러니까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뭐뭐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그래프 이용한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이런 그래프도 되지만 중근도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FK라고 얘기하는 것이, 즉 함수값이 이쪽에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함수값, 경계선의 함수값 요거잖아, 그지? 정의역의 범위라고 개념을 생각하면 요거보다 작아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걸 정의역이라고 하지 말까? 경계선이라고 얘기하자. FK는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함수값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축 자체가 요 두 가지만 표시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걔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얘기하는 것이 K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K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가 이렇게 놓을까? 알파하고 K하고 베타에 있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개념이잖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 알파 베타고 여기에 K가 있는 거지. 잘 봐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선생님 판별식 D는 0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왜? 반드시 두근이 있어야 돼요. 사이에 있으니까. 두 번째 조건, FK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함수값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음수입니다. 그지? 세 번째 조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얘기하는 것은, Ma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막 움직이잖아. 그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는 개념은 알파, 베타를 지금 현재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놓으면 되긴 되는데 얘는 알파, 베타를 모르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얘도 사용하지 않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면 얘들아 함수값이 아래로 볼록일 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사용될 수 있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근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만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지만
사실은 세 개를 모두 사용해 놓고 공통 범위를 찾는 개념으로 해도 되니까 어떤 특별한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세 번째야.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들로만 이제 보는 거야, 얘들아. 대표적인 것들로만. 네 번째 조건은 어떤 K라는 숫자보다는 알파, 베타가 이렇게 K'보다는 크고 K보다는 작은 상태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들아, 그래프가 아니라 여기 K' 있고 여기 K 있고 여기에 알파, 베타가 있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선은 이런 그래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판별식 D가 0보다 커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FK' 어떠니? 얘들아, 위로 올라가 있잖아. 0보다 큽니다. FK 어떠니? 0보다 쭉 보면 큽니다 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축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를 봤을 때, 얘들아, 선생님이 반대 예를 들어줘 볼게. 봐봐.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잖아. 이렇게, 그지? 판별식 성립하고 둘 다 양수잖아. 또 반대편으로 저렇게도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런 노란색의 그래프 두 개를 생략시키기 위해서 축의 방정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것은 K'보단 커야 되고 뭐야? K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방정식의 모습이, 얘들아, 어떤 거하고 어떤 거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머릿속에다가는 그래프 그려봐야겠구나. 그래프 그림과 동시에 또 확인해야 될 건 판별식 쓰나? 가 아니라 그냥 쓰란 말이야. 실근이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 반드시 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축의 방정식의 위치도, 얘들아, 정확하게 얘네들이 표시를 해놓으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축의 방정식도 여러분들 써서 공통범위 찾을 때 다 삭제가 되거나 없어지는 개념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네 위치를 파악하여라. 그러면 판별식, 축의 방정식, 함수값 요 세 개를 사용한다. 근데 이게, 얘들아,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풀 때 어렵지. 앞으로도 어려워. 앞으로도 어렵고 미분에 들어가서 또는 적분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미분 쪽에서 요 개념이 많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